이재명과 아직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간접적인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장동 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신앙님 전 언노련 위원장과 짜고 벌인 그 가짜 허위 인터뷰,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이 사건이 최악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으로 대선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 검찰도 아마 전방위적인 지금 수사에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단순할 수도 있는데, 김만배가 주연이라 할까? 거기에 이제 신앙님, 조우영, 남욱 이런 사람들이 조연으로 나섰고, 누군가가 총감독 내지는 기획원 쪽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됐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소개는 했습니다만 좀 요약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곽상도 의원하고 연락을 좀 자주 하거든요. 예, 곽상도 의원. 예. 근데 그 김만배가 대장동 사건이요. 예. 처음 터졌을 때, 자기도 이게 아마 구속될 걸 직감한 것 같아요. 아. 대장동 사건 터지니까 이제 올 게 왔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좀 무마가 되지 않겠냐. 그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저 허지부지 되죠. 그렇죠. 김용희하고 정지상이가 다 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만배가 구속되기 전에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작업을 구속 직전에, 구속되기 전에 이제 그 인터뷰를 미리 해가지고 만들어 놓자. 그러면 이게 그 결정적인 시점에 털어라. 내가 구속되더라도 이걸 털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만 이길 수 있으면 나는 이게 고풀이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구속을 직감하고 사전에 공작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놨다가 결정적인 시점에 인터뷰를 털도록 이렇게 짜고 친 게 아닌가. 전부 이게 곽성도인데 이래 보고 저도 그래 봐요. 김만배가 언제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2021년 대선 전이죠. 한 6, 7개월 전에 9월 달에. 9월 15일에 인터뷰를 했죠. 2021년 9월 달에 인터뷰를 갖다가 자기가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뭐 친한 형이겠죠. 제일 친한 형이 그 신학림. 한국일보에 이제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나이는 많아. 이분이 58년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에요. 58년생이니까 김만배보다 나이는 아주 많죠. 그런데 언론계는 비슷한가 봐. 하여튼 신학림이가 이제 그 한국일보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기자보다는 주로 언노련 위원장, 주로 이게 정치하던 사람이지. 코리아타임스, 한국일보 그룹 내에 코리아타임스에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민정당도 같이 출입하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뉴스타파라고 탐사, 뉴스타파의 전문위원도 하고, 이런 자가 신학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림이하고 김만배가 대선 6개월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 이게 언론은 인터뷰하면 바로 털어야지. 6개월 동안 안 트는 거는 공작인 거지. 딱 이게 공작인데. 묵혀둔 거예요. 취재를 하면 바로 털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느냐. 이제 김만배가 윤석열을 죽이기죠. 윤석열 죽이기. 그때 이제 김만배가 아주 아끼는 후배가 이제 조우형이라고 있거든요. 조우형. 이자는 누구냐? 조우형이는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인데, 초창기 나무기하고 초창기 사업할 때 자금을 이렇게 부산저축은행에 1,155억을 끌어온 이게 조우영인데, 근데 대출을 해주면서 알선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거죠. 이게 이제 브로커 대출해주고 돈 받으면 수사 처벌되잖아요. 이게 대검 중수부에서 하는데, 그때 중수부에서 박모 검사가 수사를 했고, 윤석열은 이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 그때 중수 이과장 아니었습니까? 윤석열은 중수 이과장인데 조우영이가 누군지 아예 모른다니까. 그때 수사는 밑에 박모 검사가 했지. 밑에 박모 검사. 이게 팩트인데. 근데 조우영이하고 짠 것때 김만배가 짰죠. 조우영한테 전화해가 형이
윤석열 어떻게 죽이 되니까 야 윤석열이가 니한테 커피 타주고 그냥 돌려보내고 무마했다. 이거 인터뷰할 테니까 너 양해해라. 이렇게 조호영하고 짠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은 조호영이가 다 자백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조호영이도 최근에 자백인 거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자백했어야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형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갈 테니 너희들은 모른 채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공모죠. 그게 공모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인터뷰를 9월 달에 이제 한 거죠.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커피 많이 타주고 야 네가 조우영이냐? 내가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특검한테 들었는데 너 커피 한잔 먹고 가라. 이렇게 무마했다는 걸 인터뷰한 걸 6개월 뒤에 선거 3일 앞두고 이게 신앙님이가 뉴스타파 통해서 대대적으로 털은 거죠. 근데 그거는 3일 전에 대대적으로 털어가 방어할 기회도 안 주고 털은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인터뷰 내용은 이미 이재명 캠프하고 공모를 했으니까 이재명이는 그전에도 계속 커피만 한 잔 뭐 타주면서 윤석열이가 주범이다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재명 캠프하고 공유를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결국 이 민주당 이재명이가 완전히 저는 배우 주연이고 기획 총괄 컨트롤 타워죠. 그다음에 김만배 신앙님이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조영희 같은 조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죠. 뉴스타파도 이런 식으로 인터뷰 따오라 했거든. 뉴스타파도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뉴스타파도 공범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기획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그다음에 김만배 그다음에 신앙님 그다음에 뉴스타파 그다음에 아까 조우영 일당들 이 자들이 총 공모를 해가지고 공작을 해가 윤석열 죽이기 나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옛날에 김대엽이 그 이회창 총재 병력 비리 있잖아. 이걸 능가하는 조작 공작이고요. 근데 문제는 뉴스타파가 3일 전에 폭로했잖아. 근데 조회수보다 좋아요가 더 많아. 이게 조작이거든. 대대적으로 3일 동안 퍼뜨린 것 때 더루킹 이런 게 총출동해서 이걸 막 이슈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저는 더루킹 공작과 김대엽 공작을 합친한 것보다 더 최악의 조작 사건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뉴스타파라는 게 뭐 심층 보도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최승호 PD라고 광우병 일으켰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문재인 집권하니까 MBC 사장을 했지 않습니까? 최승호가 가서 MBC 사장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게 이 뉴스타파일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 YTN에서 잘렸던 사람도 거기 가 있고 잘린 그 좌파들은 다 거기 가서 있었어요. 신앙님도 그러니까 거기 무슨 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름만 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저는 이 박영수 이놈이 또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박영수는 안 끼는 데가 없어. 구속됐잖아요. 이자가 여기 구속대가 옛날에 특검할 때부터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가 판칠 때 박영수가 나서서 그게 아니라고 그래야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때 윤석열한테 전화한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없다. 이래야지. 자기가 이게 진실인 것처럼 가만히 있었잖아요. 양다리 걸친 거죠. 지가 윤석열한테 전화해서 커피 타줬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잖아. 이건 침묵은 공범입니다. 저는 이 박영수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봐요. 이재명이 될지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공범이죠, 공범. 공범이죠. 지금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무기는 공범이고요. 근데 문제는 김만배가 이렇게 신앙님이 이용해 공작을 했잖아. 그러면 이게 입막음 하려면 또 이게 뭐 대가 돈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저 뇌물 주는 방법이 뭐 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의별 방법으로 뇌물 주거든요. 어떤 사람 가장 고전형은 빌려준다. 차용대 쓰고 안 받으면 되니까. 또는 뭐 여러 가지 뇌물 주는 뭐 예를 들어 조국이 그 딸 있잖아 조미애한테 노한준 교수는 장학금을 주는 방식으로 뇌물 주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으로 뭐 별의별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는데 야 책을 사주는 방법으로 뇌물 주는 걸 저 처음 봤습니다. 책 한 권에 5천만 원을 주고 샀다. 이야, 그 말이 됩니까? 그 책이 무슨 의의가 없어서. 언뜻 보면 잘 봐요. 언뜻 보면 이게 우리 저작권 판권을 넘기면 1억 5천짜리 있죠. 근데 저작권 판권 넘기려면 3권을 팔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디스켓만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근데 뭐 책이 무슨 저작권이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그 출판도 안 되는 거. 혼맥 우리나라 상류층의 혼맥을 가장 잘 분석한 제가 소정섭 책입니다. 여기도 어디 있습니다. 소정섭 제가 예. 친한 선배인데 방송도 같이 하는. 여기 있어요. 예. 그게 더 자세합니다. 그거 보고 뭐 몇 줄 뺏겼겠지. 대한민국 지배하는 혼맥 지도. 이거 또 제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와, 이 세금을 1억 5천인데 또 자기들 딴에는 세금 신고하면 면책되는 줄 알고 세금 부가세가 면제사업이야. 부가세를 부가세가 부과하는 없죠. 출판사는 부가세가 없어요. 예. 근데 부가세 1,500만 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방송에 나가서 그랬죠. 거기에 신앙님이가 쓴 책이 뭐 이게 그 해초가 쓴 왕호천 축국제나 되냐? 아니면 이게 세종대왕 때 우리 뭐 훈민정음 해례보이나 되냐? 이런 게 그게 유네스코 기록 뭐 유산도 아니고 진짜 이게 쓰레기 허접한 책 공짜로 주도 좀 있으면 이게 그냥 분리수거할 때 버릴 책인데 그렇죠. 그 책 가지고 이게 1억 6,500에 말이 됩니까?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게 진짜 황당합니다. 아니 기자를 신앙님이 또라이도 아니고 이게 변명이라고 이거 하면 더 분노. 저는 신앙님이가 기자인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이런 변명 같은 거 우리 안 하잖아요. 이게 변명이라고 이게 아니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한테 뇌물 줄 때마다 공무원들이 뭐 쓰는 시계 있잖아. 예. 20만 원짜리 차고 있는데 나는 이게 골동품을 생각해가 2억에 샀다. 딱 차용증 2억에 사 계약 쓰고 세금 2천만 원 내면 그럼 그게 공무원한테 됩니까? 공무원이 뭐 책 하나 쓰면 그냥 이게 한 건에 5천만 원씩 사주면 앞으로 이게 뇌물죄 어떻게 수사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아마 검찰은 상식선에서 다 판단하거든요. 그럼요. 바로 이게 영장 청구할 걸로 봅니다. 조간을 보니까 한용운의 님의 침묵 초판본이 1926년에 나온 게 1억 5천 이런 정도 되더라고요. 정말 그건 귀한 거 아닙니까? 김소울 진달래꽃 이것도 1억 3,500. 웬만한 이 활자본들이 있는 것은 한 1억대 조선조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범죄가 뭐가 되느냐면요. 범죄가 이제 그 기자잖아요.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잖아요. 예. 기자가 이제 돈을 받고 기사를 갖다가 첨부 기사를 쓰면요. 그게 그 배임 수재죄입니다. 배임이 이제 배임. 예. 그러면서 이게 돈 받으니까 신앙님에는 이게 배임 수재하고 김영란법 위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김만배는 배임 정제죄가 돼요. 예. 정제죄. 그래서 지금 김만배가 이제 9월 7일 되면 구속 6개월이 끝나요. 예. 김만배는 이제 7일 며칠만 있으면 나온다. 구속기한이 끝난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추가로 6개월 또 연장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그 대장동의 이해충돌 방지법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신앙님한테 돈 준 거. 예. 요것도 이게 추가 영장 사유가 돼요. 배임 정제는 2년에 또 징역이거든요. 예. 요걸로 이게 6개월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나름대로 치밀하게 이 시나리오를 짠 것 같은데 정영학 회계로 그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자기 그 인터뷰를 한 바로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것도 지난 대선 때 얼마나 논란을 빚었습니까? 형이 갖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그런 것도 있고 이재명이가 우리 이익을 다 뺏어가서 그 사람 공산당 아니야? 이걸 가지고 거 봐라. 김만배 그 사업자들까지 나를 욕했지 않느냐 그렇게 오고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 아니 김만배가 무슨 카드를 갖고 있길래 그 카드면 윤석열이 죽느냐 이런 것들을 다 녹취록에 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한테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김만배 씨 여러 번 봤는데 재판 지금 한 1년 반 돼가거든요. 네. 이렇게 저는 사악한 줄 몰랐네요. 완전히 곧 인터뷰 조작한 때 있잖아요. 예. 그때 나무기가 미국에 도망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기. 근데 어떻게든 증거를 더 확보하려고 미국에 있는 나무기한테 전화를 해요. 뭐라면서 유도 신문을 하는 거죠. 야 나무가 그때 조영이 커피 타준 게 윤석열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물으니까 나무기는 얼떨결에 뭐 기억이 납니까? 미국 가서 지금 내빼 있는데 아니 뭐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하고 대답했겠지. 그렇겠죠. 뭐 대충 가니까. 그래가지고 나무기도 김만배한테 그 들은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조영이 커피 타준 게 윤석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예. 근데 나중에 대질해보고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직접 들은 게 없는 거죠, 조영이한테. 예. 그래서 나중에는 나무기가 번복했지만 그렇지만 김만배가 이런 식으로 나무관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계속 조작해서 증거를 더 확보하려고 이런 게 치밀한 작업을요.
야, 저는 6개월 전에 구속 전에 이걸 해놨다가 6개월 뒤에 털어서 대선을 결정타를 먹이라. 이거 한다는 거, 이게 보통 범죄가 아닌 거죠. 그런데 뭐 잔챙이들 그런 뭐 좌파 언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JTBC가 지난해 2022년 2월 21일하고 28일 바로 남욱이가 그렇게 자기가 착각으로 그 유도 진술에 걸려가지고 진술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욱이가 이렇게 다 털어놨다. 윤석열이가 커피 타줬다더라. 그리고 MBC는 3월 5일 이 뉴스타파 보도가 나자 3월 6일 날, 3월 7일 날 네 꼭지로 해갖고 털어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JTBC라든가 MBC 이런 데서도 아마 이런 내용들을 거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여론 확산을 시킨 걸 보면은 이 자체는 김만배 혼자가 기획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대선도 여러 차례 취재해 봤지만 이건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김만배하고 이재명 측에서 짜고 했는지 아니면 문재인 청와대 일부가 거기에 가담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훨씬 더 큰 총괄 기획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요. 결국은 근데 그때 김만배가 자주 만나는 게 정진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428억 천화동 1호 있잖아요. 428억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권순일이하고 그 작업할 때 계속 정진상이하고 김만배가 만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진상이가 안다는 말은 조작을 이미 이재명도 알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캠프에 보면 언론 담당이 있을 거고 신앙님이 이 이력을 보세요. 도대체 언론노조위원장을 얼마나 했습니까? 완전히 골수 좌파 중에 좌파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재명의 언론 대응팀에서도 신앙님이 하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도 꼭 최성호부터 충분히 알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MBC나 JTBC 우리가 책 봐도 이게 좌파 방송 아닙니까? 이놈들에게 그냥 검증 안 하고 이렇게 보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JTBC나 MBC까지 완전히 윤석열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완전히 조직적으로 다 나선 게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신학님이나 김만배 정도 기자, 제가 기자 생활을 40년을 한 사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런 기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님이도 민정당도 잠깐 출입하고 정치부도 잠깐 있었지만 정치부에 뭐 오래 있었던 사람들 아니고 김만배 같은 경우는 정치 쪽에는 전혀 있었지도 않은 사람 아닙니까? 저기 한국일보에서도 스포츠 뭐 한국인가 거기 있다가 무슨 뉴스완으로 갔다가 지금 머니투데이로 간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캐리어와 능력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이재명의 언론팀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의 핵심 팀들이 달라든 겁니다. 달라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저는 더 큰 쪽에서 기획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거대 기획이 있어갖고 이걸 가지고 판을 뒤집자. 김대엽이 그 한 판으로 이회창 총재가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노무현 때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사건은요. 하여튼 이 김만배가 이런 그대로 진짜게 책한 건 어떻게 보면 15,000원 주도 안 삽니다. 15,000원 주도 이게 안 사요. 그 책 그냥 주도. 근데 1억 5천 주면 이게 만배 아닙니까? 15,000원, 15만 원이면 10배, 150만 원이면 100배, 예. 1,500이면 1,000배, 1억 5천이면 이게 만배. 결국에 김만배가 지이름 그대로 만배, 책값을 이게 만배 주고 사버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뇌물 공작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대장동이 특혜 의혹에서 이제는 대선 정치 공작 의혹으로 나아가서는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자칫하다가는 0.73%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바뀔 뻔했어요. 아니 이해창 총재가 예. 이게 김대엽이 공작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3일 전에 터뜨린 거 아닙니까? 9일 날인데 6일 날. 0.73인데 그거 됐으면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쌍방울이나 KH는 10대 그룹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김만배는 뭐 대장동에서 최하 한 1억 4, 5천만 원? 1조 4, 5천억. 1조 4, 5천억. 땅값하고 아파트까지.
이런 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고요. 완전히 이것만 보더라도 아슬아슬한 거죠. 모든 게 범죄를 다 파묻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나마 이게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의 국운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게 공작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왕에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뭐 김만배라든가 신앙님 정도의 이런 잔챙이들 잡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국기문란 사건,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국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이런 행태를 벌인 그 컨트롤 타워, 거기까지 수사를 마쳐야만이 그래야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검찰도 그런 각오로 지금 달라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반부패 3부거든요. 예. 강백신, 예, 우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조국 수사도 이제 끝났으니 예. 이제 이 사건으로 한번 강백신 부장검사 3부 제대로 이게 그 뿌리부터 완전히 두뇌 뒤에까지 발부색원 해버리는 이런 이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